안녕하세요, 박카스쌤.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미래타임 대입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예. 오늘 다뤄야 될 학교가 훨씬 더 많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또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만 예.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요강을 홈페이지 좀 보셔서 방송 다시 듣기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양대로 한양대는요, 조금 또 메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설학과. 신설학과, 이런 신설학과들이 또 생기는데요. 미래산업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라고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으로 20명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차 지원 등등에 대한 제한을 좀 어느 정도 좀 풀었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수 단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과 학생을 교차하는 문과생에 이과 과목이 없다. 라는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될 테니까 그거 좀 염두하시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최저에 없는 부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금융학부 자연계를 또 선발 신설합니다. 이게 이제 갈수록 좀 뭐랄까 한양대가 또 이런 게 선두인데요. 좀 어느 정도 이 문이과 통합에 시대에 맞게끔 경영의 상경 쪽도 이과 자연계를 뽑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염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경 계열에서의 논문 등 그 논술이 인문에서 23, 이과 24로 해서 실시가 돼서 여기도 대표적으로 수리 논술에서는 수리 과학 없이 수리 논술 2문항만 나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문 논술은 이제 제시문 주고 그 나름대로 한 문항으로 푸는 걸로 가시고, 그다음에 의예과는 수능 최저 여전히 없이 24일 일요일 5시로서 예정돼 있고요. 인문 논술 한 문항, 수리 논술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로 진행한다. 인문 논술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양대 의예과 논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숙지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논술이나 이런 자료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 논술, 모의 논술과 한양대 논술, 모의 논술 이런 것들 좀 신청해서 진행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국제학부 어학특기 50명을 선발한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 중에서는요, 이 한양대 보통 이제 에세이로 진행하거든요. 이 글로벌에 대한 글로벌 인재 선발, 특기 선발을 어느 정도 좀 염두하는 학생들이 있다. 50명 선발하던 것을 그 중에 10명을 학종 일반형으로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학특기 40명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라고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 네, 이화여대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최저 변화입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미래인재 등등 미래인재 대표적인 학종에서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반영. 또 이합사를 하다가 올해는 3합6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죠. 사실 그거 자체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아시다시피 2과목이나 3과목에서 4과목 되거나 이렇게 벌어지면 그만큼의 또 한 과목 미스하면 이제 충족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좀 부담도 줬는데 또 탐구 때문에 좀 더 수감을 덜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 과목을 늘어난 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과목에 역량 있는 학생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말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면접 방식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편적인 평범한 얘기라 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기반 면접. 그래서 인성, 그다음에 자기주도, 아시다시피 미래인재는 면접이 없고요. 고교 추천만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전 가능성 두루두루 역량을 보겠다라고 이제 요강에 공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학특기, 과학특기는 이제 자소서 대신 활동보고서. 활동보고서 자체는 원래 기존에 이제 서강대가 좀 활동보고서를 따로 이제 500장씩 막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 특기자 전형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가 따로 없죠. 특기는 이제 있고요. 특기자는 자소서가 없고 활동보고서를 대체돼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는 있고요. 4번이 없습니다. 자율문항 4번이.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면은 활동보고서를 정말 이제 그 개조식으로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도 아주 짧은 글쓰기가 있긴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자기소개서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동보고서. 그다음에 논술 유형 자체에서 인문 1, 인문 2, 자연 2, 1, 2를 구분해서요. 인문 계열 언어 논술, 뭐 기타 학교들 비슷합니다. 자연계는 수리 논술로 실시하고 100분 진행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대 논술을 치르려는 분들은 이게 교과 반영하는 게 상위 30단위를 교과 반영하다 보니까 교과 컷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대 뭐 어디 가든지 이대 홈페이지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대 논술을 해도 되는지를 교과 부분부터 우선 확인하신 다음에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그리고 마찬가지 이화여대도 작년도에 논술이나 이런 면접의 문제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좀 숙지해 주시면 좋겠다. 이대가 좀 발표를 뒤늦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안개 속의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전보다는 좀 많이 낮았습니다. 중앙대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탐구형, 다빈치, 소프트웨어 전형 등등이 있는데요. 면접 폐지. 면접 폐지. 이게 가장 큰 좀 더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탐구형 인재가 수능 전에 그리고 다빈치형 인재가 거의 가장 마지막에 모든 대학에서 거의 가장 마지막에 면접이 있었는데 이 두 전형 모두 다 면접이 폐지. 예, 그래서 사실 그럼 그게 왜 이렇게 이슈냐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물론 뭐 중상위권이나 밑에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평소 모의고사나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이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또 높게 쓰기도 참 불안하고 그렇다고 또 낮춰 쓰기도 아쉬워서 혹시라도 수시에서 미리 붙으면 정시를 못 쓰니까 근데 보통 그 기점이 중앙대여서 그럼 그 학교들은 물론 경희대도 있고 있습니다만 수능 이후에 다빈치가 면접이 있었으니까 10월 달은 뭐 면접 갔다 오기 참 뭐하니까 그러면 수능 이후에 넣어놓고 그리고 논술이나 다빈치로 안 가는 그러니까 수능을 다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잘 나왔어. 잘 나오면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를 활용했던 중앙대인데 이제 면접이 없어졌으니 그런 부분이 올해 학생들이 조금 좀 고뇌함이 있을 것이다.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마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월과 또 9월 모평 성적을 좀 잘 고려해서 참고하시는 게 아마 이 중앙대의 면접 없어진 거의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자체에서 이제 추천서 등등을 좀 폐지했고요. 그 교과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논술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늦게 시작하는 대표적인 이나대, 아주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조금 그 수능 끝나고 다 보통 2주 안에 막 그냥 부산한데요. 그래도 거의 24일, 23일 이렇게 해서 문과 논술 이과 자연계 논술에서 이과 자연계는 수리와 과학 논술 그다음에 문과는 언어 통합형으로 해서 교과 통합형으로 해서 같이 진행한다. 라고 특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담이지만 작년에 학교장 추천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소서만 넣고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올해도 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없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작년도 이 학교장 추천이 물론 어느 정도 이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 교과 전형보다 합격선이 조금 떴어요. 올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성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서 좀 지혜롭게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자, 경희대의 변화와 특징을 짚어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희대는 이제 정시 모집 5.0% 정도 증가됐는데요. 어느 정도 자체가 뭐 사실 뭐 이게 몇 프로든 간에 그래도 규모가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 자체 몇 명 이걸 떠나서 그래도 5% 정도는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의 200명 가깝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증가되고 그리고선 딱 저 아까 어제 방송도 차관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논술 770에서 713명 줄여서 그러니까 그 인원 다 뺀 걸로 역시 정시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교 연계도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고교 연계랑 논술에서 그 빠지는 인원을 정시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졸업 연도의 제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전에 졸업생 이후의 졸업생들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오르네상스 대표적인 중대 다빈치와 더불어 학종의 명칭인데요. 그래서 이 학종의 면접 방식이 이제 서류와 그다음에 출제 등등에 대한 면접으로 해서 같이 좀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으로 두루두루 같이 인성과 전공 접합을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은 한 10분 내외, 의학 계열은 30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담인데요. 보통 이제 경희대 자체는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도 이 최저 적용을 안 하면서 역시 특목고 학생들이 또 많이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의 면접에서의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선발은 되는데요. 좀 이 면접 대비의 역량이 좀 중요하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자체는 인문계열, 체육계열 논술이 1,500자에서 1,800자로 해서 120분간 2에서 3문항 정도로 출제되고요. 통합형입니다. 그다음에 자연계는 논술로 진행하면서 수학과 과학 마찬가지 중앙대처럼 선택입니다. 과학.
그래서 물화생 중에 선택 하나라고 해서 4개 문항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학 계열의 논술은 과학 역량부터 통합형으로 해서 실제 상황 면접 등등해서 뭐 보통들이 꼭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계속 이 경희대, 치대나 이런 학생들도 보면 역시 상황 면접이 좀 꽤 많습니다. 네. 야, 이런 상황인데 너 어떡할래? 경희대가 그 의학계열 쪽에 이제 MMI가 그대로 치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면접 시간도 좀 긴 편이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또 특히 일반고 학생들이 준비한다는 해서 힘들었어요 소장님 이렇게 토로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좀 상황 면접 또 상황 논술 이런 등등의 조금 평소 훈련을 좀 잘 해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대는 지금 일전에도 아마 착한 선생님이 거론했는데요. 이 교강의 수능 최저 폐지가 또 참 이게 또 좀 재밌다는 표현이 뭔데요. 내년에 또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생기고. 그래서 이게 또 시행착오를 한 건지 또 급바꾼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입시 결과 아직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꾼 거는 또 무슨 입학처분들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교과 산출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합격하던 유리함이 있었던 학생들이 확실하게 분리하게 되어지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이후에 또 한번 말씀을 거론하겠습니다만 최저 폐지안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교과 상승된다. 이건 뭐 왜냐하면 지방 학생들이나 기타 수능에 약한 학생들이 또 뭐 서울 지역 학생들도 갈수록 수능에 대한 부분을 좀 덜 신경 써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교과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좀 이건 다 아시다시피 서울 캠퍼스는 문과만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좀 더 염두를 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해서 재심은 없이 그냥 서류 기반 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자체에서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고 제2외국어가 적용됩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립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립대 자체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요. 교과 추천서 폐지, 그다음에 면접 방식 뭐 외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하고요. 논술 151명에서 142명으로 해서 축소하면서 그 축소한 인원을 정시로 533명 으로 약 20명 남짓 더 증가됐고요. 그리고 논술 유형은 좀 미공개했습니다만 역시 시립대도 이 교과 계산이 Z점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편차에 대한 등등을 연세대 면접형하고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논술에서 Z점수 평가가 상당히 교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그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이거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어디 가나 이런 데 가시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아이 교과 산출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이 시립대 같은 경우에 학종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마다의 적합성, 학과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참고하셔서 자소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인재상은 반드시 좀 뭐 너무 형식 아니야? 그렇지만 뭐 건대나 시립대나 이 인재상 상당히 염두합니다. 뭐 창의적이냐 이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국대.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국대 자체는 이제 뭐 자기 추천 있고 고교 추천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개념인데요. 어쨌든 학교 추천에서의 교사 추천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학교장 명의 추천 명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추천서 폐지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추천 명단 개념으로서만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 추천 면접 방식. 그래서 이제 제출 서류 학생부 자소서의 기반에 의한 10분 면접으로 해서 뭐 큰 특징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자체 등등에서는 이제 논술이 교과 성적 반영 안 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술 100, 논술 100으로 가면서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다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없다 있다 막 갑자기 생겨서 그래서 이제 최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기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자체에 변수가 있다. 라는 거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면접 방식 자체는 인문사회에서 통합형으로 2문제 나오고요. 이거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0시에 학과별로 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로 하고 과학 지정식으로 해서요. 11월 16일 오후 3시에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도 한 과목을 이제 논술을 치러야 되는데 학과에 과학 과목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건대 논술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쓰려고 하는 학과의 과학 과목이 뭔지를 미리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리 논술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하는 학과는 물리로 볼 수가 없어져가지고서 시험장에 갔는데 아주 난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사실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착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 저를 뭐 얼마나 있겠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나 또 그 외에 다른 또에서 코칭을 받으면 나름 챙겨 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은근히 이것도 자기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강마다 잘 염두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홈페이지도 올라온 거 그리고 또 부원 설명해드리면 건국대는 특히 뭐 수의과나 이런 대표적인 인기학과들이 이 전공조합을 의미를 크게 두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 학생들 중에서도요 서울대는 수의를 합격했으나 건대는 불합격되는 이런 학교의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관가하지 마라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동국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졸업연도의 폐지. 예, 졸업연도에 어느 정도 언제 졸업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폐지를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은 참고로요. 이 보통 아시다시피 몇 명 중앙대 같은 경우도 서울 3명, 그다음에 그 외에는 4명. 이렇게 추천 대상이 제한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국대는 제한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게 작년에 이어서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그 동국대 자료 정리해 주신 것 같이 그 해외고 학생들에게도 점차 학종에서의 문호가 많이 개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종 중에 쓸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없었는데 뭐 수능 최저도 없어지고 또 지원 자격도 허용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의 국내 학종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그 일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제 말씀하신 동안 미소를 졌냐면 이 갈수록 이 해외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거 우리 자격 있냐, 우리 쓸 데가 없냐, 뭐 이런 문의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특기자 전형 외에 학종으로 쓸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상당수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들이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한 것 같습니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청취자분들 그냥 뭐 쭉 듣다가 졸면서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이제 어느 정도 고교 추천이나 이제 뭐 어느 정도 추천받는 친구들은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알았어. 다 뺄게. 수능체도 뺄게. 면접 뺄게. 이렇게 가고요. 뭐 이대는 면접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학종도 이제 추천서 폐지하면서 자소서 내라. 이렇게 되고 가는 형태입니다. 자꾸 빠지면은 즉 이제 평가 요소가 자꾸 줄어들면은 변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 없고 면접 없고 이러면 그럼 점점 교과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거나 다른 면모를 보여주신다라면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쪽으로 자꾸 가셔야 됩니다. 네. 예, 홍대는 뭐 사실 뭐 또 여전히 뭐 작년하고 특징보다는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여전히 세부적인 부분에 변화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전형에 최저를 다 적용하는. 그래서 보통이 99.8%라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교과, 종합, 논술 다 최저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참 저는 사실 그래서 많이 그 홍대를 카드를 교과는 좀 아쉽지만 이 모의고사 역량인 학생들이 홍대를 좀 또 지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합격을 많이 하고요. 논술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납치 전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납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도 많이 또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최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미대 같은 경우도 여전히 학종으로만 다 실기 없이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공학부가 있어요. 건설도시공학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학과로 해서 토목공학과 그다음에 도시공학과 이런 식으로 분할 선발 드디어 나눠서 선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추천서 폐지. 그러니까 여기도 여담이지만 이제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있고 자소서 내는 학종. 그래서 대표적인 좀 학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100.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참고로 여담이지만 문과는 국수형 4, 이과 자연계에는 국수형 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석차 등급으로 계산되고요. 가중치는 없습니다.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라고 33.3%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과 전형은 좀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인문계 논술, 자연계 논술 10월 6일, 10월 5일 오전 10시인데 역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학교다. 논술 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인문계열 통합형으로 2개에서 4개 재시문, 그다음에 수리논술과 그다음에 수리논술로 해서 진행하고 자연과학 이슈로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과학논술이라 보긴 좀 뭐하고요. 어느 정도 자연 이슈로. 수학을 잘하면은 그것만으로 풀 수 있는데 과학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에서 4개 지문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대 특징. 자, 마지막에 숙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숙대입니다. 숙대도 특징이 조금 변화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숙명인재 1, 2 이렇게 선발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원에서 숙명인재의 이 서류 기반, 뭐 이제 숙명인재, 미래인재 뭐 이렇게 명칭이 됐었어요. 근데 숙명인재의 서류형을 신설했습니다. 서류형 신설. 그래서 1은 서류형, 2는 면접형.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양대 학종이다.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그냥 서류 학생부 100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숙명인재 1 서류형은 한양대 학종 일반형과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형 말씀하신 숙명인재 2. 예. 그래서 지금 면접은 한 60% 정도 반영비를 됩니다. 면접이. 예. 그다음에 이제 10에서 15분 정도 진행하고요. 뭐 꼭 법칙은 아닌데 면접에서 뒤집어지는. 예, 면접에서. 그러니까 물론 60%니까 또 당연히 역량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연이 돼서 이렇게 숙대 교수님 같이 뵈면 상당히 좀 예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가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에듀챔프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